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양이 많죠. 118번부터 143번까지 동기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동기이론이 공부를 하실 때는 좀 재밌어요. 쉽기도 하고요. 근데 학자별로 이론의 특징이 너무 달라서 그런 걸 좀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선지를 보시는 게 아마 복습하시면서 좀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 굿모닝 행정학 통해서 동기이론 전체적인 학자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성취 동기가 있다. 맥클리랜드는 학습을 통해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봤죠? 그래서 동기의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동기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이 아니라 내용 이론에 해당합니다. 118번은 그래서 X가 됩니다. 119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도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다시요.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지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족만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매슬로우는 이거를 relatively wel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벽한 충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충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120번입니다. 사람에게 일이란 작업 조건만 제대로 정비가 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한다. 바로 맥그리거의 Y 이론이죠. 자, 이럴 때 조직의 전략은 당연히 구성원의 자아 실현 동기, 일을 하고자 하는 직무 동기, 이런 걸 유발해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거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X 이론의 X 인간을 다루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가 돼요. 자, 121번입니다.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 요것은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121번, 요건 틀린 선지고요. 122번,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에 따르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수는 동기 요인이 아니라 위생 요인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허츠버그가 주장한 동기부여 방법 중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 요인을 제고해 주는 것. 이게 매슬로우가 주장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일깨워 주는 것보다 동기부여 효과가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매슬로우가 이야기했었던 자아 실현은 가장 고난도의 욕구고요. 허츠버그가 얘기했던 위생 요인의 제거는 불만족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동기를 유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23번 요거 맞는 선지예요. 124번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따르면 직무의 특성을 결정하는 건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자율성, 환류. 그래서 다정중 환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제일 중요해요. 환류와 자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직무 특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124번은 현재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25번 갈게요. 맥클레랜드는 성취동기 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인간의 동기는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동기는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미성숙에서 성숙 단체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오히려요.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5번 틀렸고요. 자, 블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블룸의 기대 이론은 동기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노력을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요게 나에게 뭘 가지고 올 수 있다. 지금 실적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퍼포먼스죠. 그래서 구조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에포트를 하면 그 다음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고 이 퍼포먼스가 나에게 궁극적인 리워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노력을 하면 이게 나에게 높은 등급의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 요게 E. 그죠? 기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룸은 하나하나 VIE의 정의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26번은 현재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럼 127번 유인가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리워드의 선호 강도를 유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7번은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128번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보상의 불공평성을 느낄 때
조직 구성원은 준거인의 투입 산출의 실제량과 자신의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불공정성을 느끼면 보상을 재산정하거나 내가 투입 노력을 변화시키긴 하는데 절대 실제적인 산출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양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량, 그걸 주관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8번 X입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에 해당하죠.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합니다. 공정하면 동기유발이 안 되고요. 오히려 불공정하다라고 인식을 할 때 동기유발이 이루어집니다. 130번은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131번이 됩니다. 애덤스미는요. 아니, 131번. 로크는요. 목표 설정 이론을 통해서 목표가 좀 어렵고 구체적이고 환류가 제대로 될 때, 목표가 평이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어렵고요. 구체적이고요. 완료가 명확할 때 이런 경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131번은 X예요. 132번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의 관계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에 따라 공평하면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평함이 떨어지면 불공평하면 동기유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한 정도에 따라 동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했죠. 132번 맞는 선지입니다. 포토와 롤로는 이전에 있던 불능과는 좀 달랐어요.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일단 보상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이후에 만족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의 노력 대비한 공정한 성과가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성취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포토와 롤러의 이론 내용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구성원들의 만족이 훨씬 중요하고, 아니, 성과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 성과가 있어야 그 이후에 만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133번은 그래서 X예요. 134번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들의 이론,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모든 직무를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한 이론,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고요. 우리 국가직 기출문제에서 이걸 일단 직무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론으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4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135번 허츠버그의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그게 적극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죠. 자,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성의 지각은 과소보상, 과대보상 둘 다 발생하기 때문에 136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37번입니다. 엘더포의 욕구 내용 중에 관계 욕구는요,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와, 죄송해요, 존경 욕구, 이렇게 두 가지. 머슬로우가 얘기했던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는요, 존재 욕구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존재 욕구라고 바꿔주셔야 137번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137번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138번 갈게요. 공공봉사 동기 이론은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의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이 공공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획득하게 되니까 조직문화와 외제적 보상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공부문에 근무하기 전부터 공직봉사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개발이 되긴 하지만 원래 타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제적 보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요. 조직 문화는 공공봉사 동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138번 X가 되고요. 자, 139번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선, 욕구의 좌절과 퇴행이 나타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140번 아까도 봤지만 포토의 룰러의 이론입니다. 직무 만족이 성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노력은 간접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력이 일단 나에게 공정한 보상을 가져오고 그게 성과죠. 그 성과가 나타나야지만 내가 그 이후에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40번은 틀린 선지가 돼요. 자, 141번 블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통상 개인 신념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로 표시가 됩니다. 조직 시민행동도 봤죠. 구성원들이 역할 모호성을 지각하면 오히려요, 조직 시민행동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조직 시민행동은 스스로 남에 대한 이타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정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142번은 틀린 선지죠. 외제적 동기는 우리가 되게 복잡한 사례를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외제적 동기는 조직의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3번까지 선지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3강에 관련된 복습들을 진행했고요. 내일 24강 내용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이 동기 이론은 학자들을 통해서 정말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 까먹으세요. 오케이? 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